미국과 한국이 이지스함 공동 건조 협정을 체결하며 사실상 미 해군의 함정 외주를 공식화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건함 속도를 따라잡기 위한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중국 텐센트 뉴스에 게재된 기사와 중국 네티즌 댓글 반응 번역입니다. 4월 8일 미국의 대표적인 방산 기업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와 한국의 현대중공업이 군함 건조 협력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국제 방산 협력의 일환으로 보이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해군 군비 경쟁이 그야말로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 협정의 본질은 단순한 상업 거래를 넘어선다. 이는 사실상 미 해군이 조선 능력 부족으로 인한 전략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동맹국에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이며 워싱턴이 느끼는 중국의 건함 속도에 대한 불안감과 조급함이 고스란히 반영된 구조적 대응이라 할 수 있다. 각각 한국과 미국을 대표하는 군함 제조 기업인 두 회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미 해군의 함정 건조 속도를 끌어올리고 급속히 증강 중인 중국 해군과의 수적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의 브라이언 블란쳇 부사장은 우리는 조선 분야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축적된 최고의 사례를 공유할 것이며 이번 협정은 고품질 함정의 납기를 대폭 단축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 군함도 제대로 못 만드는 미국, 이젠 한국의 손을 빌려야 할 지경에 이르렀나.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고 있다. 미국은 수년째 해군력 재건을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소는 턱없이 부족하고 조선 인력은 만성적으로 부족하며 함정 한 척을 건조하는 데 수년이 걸리는 비효율적인 구조는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채 발목을 잡고 있다. 한국 측에 따르면 이번 협력의 핵심은 이지스 구축함 건조에 있다. 미국과 한국 해군의 수상 전력을 지탱하는 이지스 체계는 고고도에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 등 각종 위협을 요격하는 현대 해전의 핵심 방어 시스템이자 말 그대로 바다 위의 방패다. 그리고 이 방패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 바로 현대중공업이다. 현대중공업은 자사가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울산에 위치한 슈퍼도크는 전 세계 민간 및 군함 건조 물량의 무려 10%를 차지하는 초대형 생산 거점으로 이번 협력에서 한국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이기도 하다. 미국 해군이 향후 30년간 1조 달러를 투입해 중국 해군과의 전면적인 함정 전력 경쟁에 나서려는 가운데 현대중공업은 이미 매년 알레이버크급 미사일 구축함 한 척을 안정적으로 건조할 수 있는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한미 간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동일한 전투함을 연간 5척까지도 미국을 위해 건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갖는 자신감의 원천은 정조대왕급 미사일 구축함의 탁월한 건조 속도에서 비롯된다. 2021년 10월 초도함 정조대왕함이 착공된 뒤 불과 9개월 만인 2022년 7월에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성공적으로 진수되었고 2024년 11월에는 대한민국 해군에 정식으로 인도되어 실전 배치됐다. 이 구축함은 만재 배수량이 10,000톤을 초과하는 대형 전투함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건조부터 전력화까지 단 3년 1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는 미국이 자국 내에서 직접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을 건조한 경우보다 훨씬 빠른 속도다. 게다가 한국의 또 다른 조선소인 한화오션은 불과 지난달 미국 해군의 보급함 원리 실화함에 대한 전면 수리 작업을 단 7개월 만에 끝내는 미 해군 역사상 전례 없는 기록을 세웠다. 이 놀라운 속도와 품질에 미국 해군 고위 지휘관인 닐 코프로브스키 소장조차 극찬을 아끼지 않으며 이번 정비는 상징적인 이정표이자 동맹 간 협력의 본보기라고 말했다. 결국 이 말의 본질은 하나다. 미국 조선소에서는 수리 순서를 기다리며 3년이 지나도 제대로 끝내지 못할 일을 한국은 단 몇 개월 만에 완벽히 끝마쳤다는 미국 해군의 뼈 아픈 자인인 것이다. 이것은 진정 미국 조선업을 살리기 위한 처방인가? 아니면 군수산업 의존이라는 쓰디쓴 열매를 삼키는 것인가? 협정은 성대하게 체결됐고 외교적 수사는 화려하게 쏟아졌지만 정작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질문은 따로 있다. 세계 최강을 자처해온 미국이 왜 자국 안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군수산업의 생산 능력을 이토록 과감하게 외국 기업에 맡기려 드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차갑고도 가혹하다. 미국의 조선소들은 이미 심각한 생산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무엇보다 조선업을 이끌 현장 노동자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
미 해군 대령 출신이자 국방 분석가인 칼 슈스터는 이를 두고 미국 조선이 뒤처지는 근본 원인은 인력 부족이라며 냉정하게 단언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추진되는 HII와 현대중공업의 협력은 단순히 배 몇 척을 더 빨리 만드는 문제가 아니다. 겉으로는 조선 기술 협력이지만 속으로는 미국의 차세대 조선 노동력을 키워내기 위한 사실상의 교육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결국 한국은 군함을 지어주는 것을 넘어 미국 조선업의 생명줄을 대신 지탱해주는 수혈자 역할까지 맡게 된 것이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번 양해각서는 비록 겉으로는 기술 교류와 정비 협력에 불과하지만 그 잠재적 가능성만으로도 충분히 주목할 만하다는 사실이다. 미국이 관련 법률 몇 조항만 고치면 머지않아 전투함 전체가 한국 조선소에서 진수되고 미 해군 군함이라는 명패를 달게 될 수도 있다. 이것은 단순한 외주가 아니다. 오랫동안 세계 최강을 자부하며 절대 권위를 지켜왔던 미국 군수체계가 이제는 스스로 동아시아의 제조 능력 앞에 무릎을 꿇게 된 셈이다. 한미 공조 이면에 숨겨진 지정학적 셈법. 흥미로운 점은 이번 협정이 겉으로는 조선 능력 보완이라는 실무적 협력으로 소개됐지만 정작 한국 정치권은 이 협정을 단순한 산업 협력이 아닌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한국의 위상을 끌어올릴 수 있는 지정학적 승부수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 협정은 생산을 넘어서 동북아 안보 질서 전반에 영향을 미칠 하나의 정치적 메시지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국회의원 유용원 의원은 이번 협정을 두고 한미가 연합해 중국을 견제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며 거침없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 말은 곧 이번 협정이 조선 능력 공유나 단순한 산업 협력 차원을 넘어 명백히 지정학적 의도가 깔린 전략적 조치임을 드러낸 것이다. 즉, 이번 협정은 한미 군사동맹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겨냥해 새롭게 세운 포위망의 한 조각이며 워싱턴과 서울이 다시 한번 힘을 합쳐 중국 견제 전선에 나섰음을 공공연히 천명한 것이다. 현대중공업의 주원호 특수선 사업부 대표는 이번 협정을 통해 양국의 군함 건조 능력을 끌어올리고 이를 토대로 한미 안보 협력을 한층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함은 살 수 있지만 안보 불안을 외주줄 수 있을 것인가? 한미 양국 언론에 환호든 전문가들의 긍정적 분석이든 그 모든 말들 뒤에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이 숨어 있다. 패권국이라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외주에 의존해야 하는 제국이라면 그런 나라를 과연 진정한 제국이라 부를 수 있겠는가? 한때 미국은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군산 복합체를 자랑했고 냉전 시대에는 소련조차 압도하는 항공모함 전단을 쏟아냈던 초강대국이었다. 하지만 지금 2025년의 미국은 한국 조선소의 손을 빌려 전함을 겨우겨우 만들어내고 밀려있는 군함 정비조차 감당하지 못해 외국의 도움을 요청하며 조선 기술자 양성마저 외주에 기대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는 호혜적 협력이라기보다 몰락한 제국이 무너진 군공업의 잔해를 외국의 손으로 꿰매고 기워서 어떻게든 스스로의 체면을 유지하려는 비참한 자가수습일 뿐이다. 역사 속 모든 제국의 쇠퇴는 전장에서의 패배가 아니라 보급이 끊기고 병참이 무너졌기 때문이었다. 군함을 제때 건조하지 못하고 파손된 배 하나 제대로 수리하지 못하는 상황은 전투기 소리만큼 요란하지도 미사일의 굉음처럼 강렬하지도 않지만 제국의 명운을 바꾸는 진짜 죽음의 징조일 수 있다. 이번 한미 조선협력 협정은 쇠망의 경사면에 들어선 미국이 자신을 붙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라 할 수 있다. 기사와는 다르게 나는 이를 통해 미군의 저력을 느꼈다. 미군은 군함을 외국에 맡겨서 수리할 수 있는 배짱도 있고 그런 와중에도 군함의 물리적 안전과 기술적 보안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이게 바로 미국이 동맹을 전략 자산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자국의 생산 역량이 부족하거나 정비 인력이 모자라면 동맹국이 대신 그 역할을 맡아주면서 생산 속도는 확보하고 동맹 간 유대도 더욱 깊어진다. 이런 구조가 자리 잡으면 미국은 함정수에서 밀려도 걱정할 이유가 없다. 결국 동맹 외주가 미국 해군의 새로운 해법이 되는 셈이다. 이 일로 모두가 분명히 알게 된 게 하나 있다. 바로 미국 조선업은 진짜로 끝장났다는 거다. 해군 조선 계약마저 한국에 맡기고 있으니 얼마나 망가졌는지 짐작할 수 있을 정도다. 한국 입장에서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미국을 언제까지 믿고 의지할 수 있겠는가? 차라리 일찍 중국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게 현명하다.
첫째는 큰 나무 밑에서 시원하게 지낼 수 있다는 말처럼 든든한 뒷배가 생기는 것이고, 둘째는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말도 있듯이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는 게 서로에게 좋다. 중국과 손잡으면 서로 윈윈인데 굳이 마다할 이유가 있을까? 몇 년 후에는 미국이 오히려 한국의 보호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 그때가 되면 지금 미국의 눈치를 보는 나라들이 되려 미국의 뒤통수를 치려들 것이다. 특히 일본이라는 나라는 더는 미국의 말을 따르지 않을 거다. 보아하니 미국 조선업은 진짜 안 되는 것 같네. 결국 동맹국들한테 조선을 맡길 수밖에 없게 됐군. 영국엔 이미 제철소가 하나도 안 남았다더라. 군함을 많이 만들면 민수선을 만들 부두가 줄어들 테니 결과적으로 중국 조선업엔 호재다. 미국에 군함을 만들어줘도 관세는 내야 한다. 미국은 절대적인 세계 패권을 원하고 한국은 자기 영토 범위를 중국 영토로까지 확장하길 원하며 이들이 세기말적 궁극적 목표는 단 하나. 중국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중국의 영토를 분열시키는 것이다. 목적은 오직 이것 하나뿐이다. 전쟁이 벌어지면 한국이랑 일본은 중국이 반드시 쳐야 할 적국이다. 반드시 한국을 눌러놔야 한다. 중국은 반드시 우리의 희토류와 희귀 금속을 수입하는 국가들한테 이를 미국의 각종 군용 함정, 항공기, 반도체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제재해야 한다. 희토류, 특히 갈륨 같은 금속은 수출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대만 해협에 일이 생기면 한국의 조선소부터 통째로 날려버려야 한다는 걸 기억해라.